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1심 선고에서 징역 7년이 나왔습니다. 이유한 화백 그림, 고가의 귀금속, 명품 가방, 그리고 그 뒤에 따라붙은 인사 청탁과 이권 청탁.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받고 금품을 건넨 사람들까지 줄줄이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보고도 마냥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지만 법원이 적용한 건 뇌물죄가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였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위치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은 나왔지만 정작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의 적용은 달라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사법부 판결을 두고 시원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동시에 조이대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재판이 항소심을 지나 결국 대법원으로 향한다면 마지막 변수는 누구의 손에 남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7년 선고의 핵심과 알선수재 판결 뒤에 남은 진짜 쟁점, 그리고 조이대 대법원이라는 마지막 관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로 내용을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건희 관련한 매관매직 재판 선고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목걸이, 시계, 그림 등등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매관매직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기업인 등 5명으로부터 약 2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각종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즉, 김 씨가 받는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추징금 6,480만 원을 명했고 청탁의 대가로 받는 이완 화백의 그림과 금거북이, 다이아몬드 귀걸이와 브로치, 디올백 등을 모두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대통령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는 위치인 만큼 누구보다 엄격한 절제와 책임감이 요구되는데도 김 씨는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 씨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맞사이 인사청탁과 함께 1억 380만 원 상당의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약 3,9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또 다른 인사들로부터 임명 청탁과 공청 청탁 등을 대가로 금거북이와 억대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금품 공유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오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업가 서성빈 씨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형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아직 1심인 만큼 김씨 측이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예, 신다인 기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광민 변호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나와 계신데요.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김건희 1심 선고 나왔고 요거 매관매직 진짜 총 다 합해서 이제 오늘 재판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총 한 3억 원어치예요. 시계, 네네. 브로치, 그림, 금거북이 이런 거 받았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래도 모든 혐의가 다 유죄가 난 거는 의미 있는 것 같고 네. 왠지 모르게 이게 국민 그냥 법감정으로서는 7년은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선은 이제 김건희의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혐의와 재판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김건희 전체에 대한 형량은 아니기 때문에 예. 7년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한 개라는 거고요. 그럼 잠시만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재판들 다 합해서 그게 합해지나요, 형량이?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 중에 하나다. 요걸 좀 예, 염두에 두셔야 될 좋습니다. 것 같고. 예, 희망을 갖고. 또 검찰이 7년 6개월 구형했잖아요. 네. 네, 7년 6개월 구형한 거는 그 특가법상 그 알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가중치까지 다 넣어서 최고치로 구형한 겁니다. 7년 6개월은 예, 최고치로 예. 구형을 하고 여기서 7년이 나왔으니까 형량은 사실 비교적 높게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해당 혐의로서 최고치가 7년 6개월인데 네네. 근데 이제 판사의 징역 7년 선고는
그 최고치에 거의 근접하다. 네네.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상 재판부도 선고를 하면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나쁘다 맞습니다. 이런 표현을 예. 사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신분이 대통령 영부인이니까 네네. 사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로서는 벌하지는 못하지만 네. 뇌물로 3억 받았으면 거의 뭐 이거는 징역 10년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예, 매우 무거워지죠. 예, 매우 무거워지는데. 근데 이제 신분이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거는 뭐 공무원만큼이나 굉장히 좀 중한 그쵸. 네. 직책이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굉장히 중형이 선고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로봇계 사업가에게 받은 시계 관련해서는 사실 선고 앞두고 시계값 보내서 이거 재판장에 이거 좀 혹시 형량 감경하는데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는 않은 거죠. 우선 무죄 주장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이 내용 자체는 한 3,400만 원 정도 되는 명품 시계인데 처음에 시계를 그러니까 김건희 주장은 구매 대행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뇌물로 받은 게 예. 아니라. 그래서 예. 처음에 이제 뭐 착수금 쪽으로 500만 원을 주고 네. 시계를 받고 나머지 잔금 2,900을 준 거다라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착수금 500만 원도 부인했습니다. 착수금 500만 원도 받았다라는, 그러니까 지급을 했다라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시계 전체 자체를 구매 대행이 아닌 명확한 그 뇌물로 받고, 네. 실제로 그 서씨, 네. 로봇계 사업자인 서씨가 그 이후에 대통령 경호처나 국방부 등의 상당히 많은 납품 계약을 시도하고 진행됐던 이런 정황들도 나와가지고요. 굉장히 그 재판장이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거론된 여러 가지 혐의점 중에 서씨 관련된 혐의가 또 상당히 제일 무겁게 판단된 걸로도 보입니다. 그 금거북이는 어떻게 보셨어요? 금거북이 사실은 혹시라도 요거 받은 게 금거북이랑 같이 줄 때 축하 뭐 카드를 줬기 때문에 네네. 이게 뭔가를 바라는 청탁성이 아니다라고 보면 어떡하지? 또 이게 또 우려점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피고인이랑 변호인단이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인데, 예. 그러니까 윤석열의 당선의 축하로 준 거 아니냐. 근데 그 자리에서 메모는 축하 메모가 있었지만 예. 그 자리에서 사실상 인사청탁이 이 구두로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축하 카드는 단지 형식에 불과할 뿐이고 예. 실질 내용은 인사청탁이었다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배용 회장이었나요, 당시에? 그래서 그 교육위원장에 임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도 얘기했고, 지인을 통해서도 또 압박을 했고, 그렇죠. 예, 청탁을 했고, 그 부분도 인정이 됐고요. 서봉관 회장 관련해서도 네네. 사실 이제 이게 나토 3종 세트에서 굉장히 목걸이, 뭐 브로치, 귀걸이 다 받았는데, 요것도 사위가 이걸 대가로 해서 직을 받았잖아요. 네네. 예, 예, 요것도 이제 인정이 된 거죠? 예. 인정이 됐고요. 이 범죄에다가 뭐 품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좀 그렇지만 참 이게 대한민국 영부인의 범죄라고 하기에는 품격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진짜 많이도 해먹었어요, 정말. 그래서 서희건- 본인이 돈도 많은데 직접 사서 할 예. 일이지. 서희건설 회장, 이봉관 예. 회장한테 고가의 그 액세서리를 선물을 받고 거기서 이제 자기 맞사이 인사청탁을 해서 그 인사청탁이 실제로 국무총리실 비서로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근데 또 선고 과정에서 재판장이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이봉관 회장은 맞사이 인사청탁만을 위해서 뇌물을 준 게 아니라 그 이외에 서희건설의 향후 여러 사업에도 도움을 받고 거기에 청탁을 하기 위해서 금품을 제공했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예, 이봉관 회장도 법정에 출석을 해서 그런 취지로 그 증언을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단지 뭐 그 인사청탁만 놓고 보더라도 이건 매우 부정한 일이지만 그것을 떠나서 서희건설이라는 건설사, 중견 건설사의 아주 광범위한 로비 창구로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행위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걸 영부인이 받아주니까, 그렇죠? 예, 판사의 판결문에서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뇌물을 준 사람들의 직업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다양하다. 네. 그래서 특정 어떤 부분만 이제 영부인이 받아 먹은 게 아니고 그냥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당선되자마자 예. 심지어 개중에는 해먹을 결심. 당선되기도 전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아주 광범위한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예. 연령의 사람들로부터 소위 말해서 넙죽넙죽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예. 도저히 이게 대한민국 영부인이 행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사실 상당히 낯뜨거운 예. 상황입니다. 아, 오늘 이제 판결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진품인지 아닌지 네네. 이것도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네.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이거 참 촌극인데요. 촌극이죠. 예, 촌극인데 해당 그림을 뭐 오빠의 장모 집 어딘가에 숨겨놓기도 하고 예. 복잡하고 또 그 나오니 이제 그림이 나오니 자기는 또 이게 가짜다. 나는 가짜라고 가짜라고 주장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예. 전혀 청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했어요. 사실은 예. 앞에 이제 서 씨의 그 고가 시계도 이게 뇌물이 아니라 구매 대행이라는 또 핑계를 댔잖아요. 예. 뭐 그런 식의 핑계입니다. 이거는 그림이 나와버렸으니까 그림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게 가품이라서 나는 이걸 받는 것에 대해서 뭐 별다른 생각 안 했고 아, 그렇게 주장했군요. 이건 뭐 청탁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진품이냐 가품이냐라는 것도 재판에서 또 논쟁이 됐던 거죠. 근데 진품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또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선고를 할 때 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바세론 시계, 금거북이 전부 다 몰수한다. 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으로부터 6,480만 원 추징한다. 추징 강압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그 김건희 이제 받은 자도 굉장히 중형을 선고 받았는데 준 자들도 중형을 네네. 선고 받았죠. 예. 다 중형 선고 받았습니다. 예. 선고 받았고 그 최재형 목사, 네. 최재형 목사는 사실상 공익 제보자잖아요. 예. 최재형 아, 목사 그거 좀 아쉽더라고요. 공익 제보자이긴 하더라도 어쨌든 법법 행위는 맞기 때문에 그래서 벌금 800이 나왔습니다. 아, 많이 나왔어요. 좀 어떻게 좀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예. 최재형 목사만 벌금형이 나오고 예.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됐습니다. 집행유예 나왔군요. 그 김성민 검사, 전 검사, 예. 이우환 화백 그림준 검사 네네. 관련한 그 선고는 오늘 아니고 따로 재판을 했었잖아요. 김상민 예. 검사 같은 경우는 현직 공직자 예. 이 신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돼서 지금 현재 그 곧 항소심 진행 중인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게 1심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저도 좀 지금 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찾아보고서 저희 뭐 제작진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게 재판이 너무 많아서 예. 이걸 다 기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감 중인 김건희 오늘 이제 재판장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막 절뚝거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재판 내내 이 CCTV에 본인의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변호사랑 약간 조금 전략을 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김건희 피고인을 이렇게 가리고 있고 김건희 씨는 판사 쪽으로 이렇게 몸을 돌려서 본인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수감 중임에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답장 보내면서 뭐 나름 잘 살고 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들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지자들 아직도 이거 본인들을 다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래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말씀드리면 예.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됐던 유죄는 거고요. 선고를 받았군요. 비교적 높은 형량이 나왔고요. 이제 김건희의 그 팬레터 팬레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팬레터를 많이 받고 이부 중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답장도 보낸 것 같아요. 답장도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받은 사람들이 그 공개하면서 또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김건희 측 변호인들이 야 이거는 공개해달라고 보낸 게 아닌데 공개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좀 너만 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지지자들이 주의를 오히려 줘서 또 문제가 또 오히려 더 이슈가 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자기 위안인 건가요? 왜 그렇게 뭐 편지를 주고받고 뭐 안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안에서 할 일은 예. 상당히 없을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 편집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잠깐 언급은 했지만 예. 이 사건 자체가 되게 상당히 엽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영부인이한 사람이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혹은 몇 억 단위의 뇌물들을 받고 그 뇌물도 뭐 액세서리 이런 걸 받았다라는 건데 사건 자체도 엽기적인데 사실은 그 안에서 김건희의 행위들도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안에서 다 편지를 받고 편지에 대해서 몇몇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가 무슨 연예인 팬레터 받은 것처럼 답장을 보내고 이런 거는
일반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오늘 일단은 1심 선고가 났고 당연히 항소를 할 겁니다. 네네. 이게 이제 네. 대법원까지 또 아무튼 판단을 받을 텐데 이번에 이 징역 7년 요 선고의 징역형이 혹시 그 뭐 조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예. 적용 법조가 특가법으로 가서 음흠. 형량이 좀 적게 나온 감도 있어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조가 규정하고 있는 형량에서는 거의 최고 형량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게 그 죄질이 워낙 무거워서 형량이 줄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이 정도 형량이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한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유지가 돼야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재판들을 받고 있는데 네네. 좀 무죄 나온 것도 있었고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온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 좀 다 합해서 뭐 몇십 명 정도 예. 예, 아늑하게 거기서 보내다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진행된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도 여러 건의 내란 사건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김건희 선고입니다. 김건희는 여러 가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이고요. 두 번째는 이른바 매관 매직 사건입니다. 명태균 관련된 재판도 있어요. 근데 이 명태균 관련 재판은 참 애매한 것이 김건희가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치자금법으로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정치자금법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무죄가 나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해서 지금까지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나온 게 유일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늘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매관 매직 사건. 뭐 그라프 목걸이를 받고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고 샤넬 백을 받고 반클리프 목걸이도 받고 뭐 이랬던 거 있잖아요. 아유. 반클리프 목걸이도 있고 또 무슨 목걸이 아이고 내가 해놓고도 헷갈립니다. 그렇게 수많은 뇌물들을 받아먹고 그리고 그 대가로 김건희는 여러 가지 직책을 공직을 약속을 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자,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던 김건희 오늘 결국 1심 법정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우리는 김건희가 받아쳐먹은 것들을 뇌물이라고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알선수재라고 합니다. 알선수재. 죄가 아니고요. 재. 알선을 해주는 대가로 재물을 받았다. 알선수재. 알선,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선을 해주겠다. 혹은 내가 중재를 해주겠다라는 말을 해서 그 대가로 어떤 금품을 받은 어떤 대가를 받은 것을 알선수재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건데 그거를 내가 처리해 주마. 내가 공무원한테 말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경우는 반클리프 목걸이나 이런 목걸이를 받아놓고서는 또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아놓고는 네가 원하는 그거 내가 처리해 줄게. 공무원한테 말해서. 그 공무원이 누구다? 예, 윤석열이었던 거죠. 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오늘 7년이 선고됐습니다. 7년이 선고되자마자 김건희 말도 안 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법원은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억대 금품을 거리낌 없이 받았고 매관 매직을 했다라는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남편인 윤석열이 당선된 직후에 모두 3억 원어치를 수수했는데 이 정도면은 만약 김건희가 공무원이었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한 수준이다. 억대 금품을 받았다. 보통 그렇습니다. 뇌물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은 구속이 됩니다. 3천만 원이 넘어가면 실형이 나와요. 근데 그 10배인 3억을 받았으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뇌물이 아니라 알선수재가 되면은 대폭 형량이 내려가죠. 그래서 7년형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그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이나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다. 김건희가 그랬겠지. 윤석열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밖에 다른 공무원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죠. 민간인들 중에는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웬만한 공무원들보다도 영향력이 클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다. 만약 공무원이었다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형 대상. 그런데 영부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라서 무기징역을 못 때리는 게 참 안타깝다. 하지만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사적 이익에 추구만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죄책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던 것, 그리고 계속해서 법정에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던 것들을 거론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김건희가 징역 7년이 나오자 갑자기 말도 안 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건희가 말도 안 돼라고 말한 거는 누가 들었느냐? 김건희 바로 뒤에 최재형 목사가 있죠. 자, 샤넬백과 여러분 디올백 사건 기억하십니까? 김건희한테 이 취재를 목적으로 접근한 최재형 목사, 그리고 이명수 기자가 디올백, 그다음에 뭐 샤넬 화장품 이런 거를 제공을 하죠. 그럴 때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판결이 나는데요. 최재형 목사는 그래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니까 나란히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김건희가 하는 말을 너무나도 잘 들었던 겁니다. 뭐라고 그랬다고? 말도 안 돼! 징역 7년 나오니까 그랬대요. 정말 말이 안 되기는 뭐가 말이 안 됩니까? 징역 7년밖에 선고할 수 없는 법 제도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징역 7년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되나요? 김건희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김건희가 이래 놓고서는 자기 지지자들이 막 와 환호하니까 거기에 대고 또 인사를 꼬박 하더래. 참. 아이고 내 참 한숨이 다 나옵니다. 김건희는요, 그라프 목걸이니 반클리프 목걸이니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 받을 수 있지 뭐 그게 뭐 대수라고.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지는 지금까지 더 많이 받아 먹었거든. 이른바 코바나 컨텐츠가 무슨 전시회라는 거 할 때마다 대기업들이 후원을 합니다. 대기업이 후원을 해요. 그 대기업의 후원 대부분 다 보면 윤석열한테 혹은 검찰한테 수사를 받던 곳이었어요. 특히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이 커바나 컨텐츠에 이 후원이 집중됐었습니다. 각종 대기업들이 마구마구 후원을 했어요. 이거 다 뇌물이거든요. 이거 아직까지 수사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검찰이 이미 한 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렸어요. 무혐의가 나왔다고. 이게 무혐의가 나왔다고.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몇십억, 몇백억이었어. 그런 김건희 입장에서는 에게 몇천만 원짜리 목걸이 하나 받은 거 가지고 더럽게 지랄하고 있네. 요라는 겁니다. 김건희가 지금까지 이 코바나 컨텐츠에서 후원 전시회를 열고 후원을 받은 액수는
100억 원이 넘어가요. 아이씨, 말이 잘 안 나온다. 생전에 100억이라는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만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김건희 입장에서 볼 때 몇 천만 원짜리 목걸이, 뭐 몇 천만 원짜리 가방, 이게 뭐 얼마나 뭐 별거겠어요. 근데 그거 받았다고 징역 7년이라고? 말도 안 돼! 뭐 그랬던 거죠. 그러니 이거 아직 정신 못 차렸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김건희 형량은 총 11년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명태균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등과 합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어 있기 때문에 총 형량은 앞으로 11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몇 가지 더 있죠. 양형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최소 15년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외에 지금 여러 가지 국정농단 의혹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국정농단 의혹은요, 대북송금 사건이에요. 대북송금 사건의 실질적인 통제를 누가 했다고요? 김건희가 했다는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아니라 김건희가 했대. 만약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김건희 앞으로 글쎄 쉽지 않은 하루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판사가 오늘 한 얘기 중에 눈에 좀 띄는 게 하나 있어요. 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는요, 지금까지 자신이 돈을 받은 이유를 별게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특히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 시계를 구입한 거 관련해서 단순히 대신 좀 구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지 돈을 안 준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법원이 뭐라고 판단하느냐. 단순 구매 대행이나 일시적 차용으로 포장하려 한 것은 피고인 김건희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피고인 김건희로부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라고 판결합니다. 참 징역 7년, 지금까지 나온 김건희에 대한 형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센 편에 속하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결 내용이 그나마 조금은 우리한테 위안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27분 지나고 있네요. 참 제가 김건희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김건희라는 사람의 행태를 보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의 민낯, 그 민낯이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기득권층 자기들끼리는 끼리끼리 다 주고받고 한다 이거야. 웃기는 거는요, 그때 누군가요? 당대표 된 사람이 있죠? 누가 당대표 됐었냐? 추경호가 됐었나? 당대표 된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한테 핸드백 선물로 줬다는 거 기억하시죠? 야, 당대표 됐다고 그런 인사치레도 한답니다. 뇌물이 아니고 인사였대. 아니, 당대표면은, 여당의 대표면은 그 자체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위치에 올랐다는 이유로 대통령한테 인사를 한다고? 그것도 부인이? 저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인사치레였대. 그런데 이게 그들 사이에서는 정해져 있는 일종의 룰이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야. 드러나지 않았던 거지, 지금까지. 김기현 맞아요, 김기현.
자, 제일 큰 걱정은 이 재판이 앞으로 조희대한테 넘어갈 거란 겁니다. 결국엔 조희대한테 갈 거야. 조희대 임기가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항소심을 거쳐서 조희대한테 가면은 글쎄요. 저 얼마 안 남았어. 분명히 조희대 임기 안에 이 사건의 결말이 날 겁니다. 그럼 조희대가 무슨 짓을 하고 갈지 솔직히 알 수가 없죠. 지금으로서는 조희대 얘가 윤석열, 김건희 풀어주고 나갈 가능성 배제를 못하겠습니다. 내일 대법관 퇴임하는데 하루 전날 재판 열어가지고 선고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무죄 딱, 파기환송 무죄 딱 해버리고 그 다음날 튀어버리는 거지. 다른 나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못 잡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겠느냐고요.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재판을 잘했네, 못했네, 이 판사가 어떤 판사네, 저떤 판사네 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 계속 불안함이 엄습하는 이유는 바로 그 점. 조희대가 결국에 모든 것을 끝장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조짐이 이미 여러 군데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게 우리로서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